연두님, 네? 드디어 우리 여기서 해방이야. 이제 손빨래 안 해도 돼. 아 진짜? 내가 오늘 이제 기계 돌릴 수 있는 거야?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오늘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거든. 아 진짜 그동안 빨래하느라고 힘들었다. 소문 나가는 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를 임시 숙소로 잠시 머물렀었고요. 3주 정도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정상적인 콘도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있을 거고, 오늘 여기를 떠나면서 숙소 리뷰랑 장기 여행자 관점에서 숙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단기 여행만 하다가 장기 여행은 처음이니까 못 봤던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연두님 맨날 손빨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면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도 나는 벌레 없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태국에 1년 살기를 하러 왔는데, 첫 번째 숙소에서 첫째 날 잠을 자는데 바퀴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새벽에 이제 탈출해야 되는 숙소를 막 찾아본 다음에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바로 나온 숙소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숙소의 위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빌딩들이 있는데, 저기가 저 까시콘은행 본사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다 은행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아리역입니다. 아리역. 이쪽이 아리역 방향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사팡콰이역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아리역과 사팡콰이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걸어서는 좀 멀어요. 아리역은 걸어서 한 30분 걸리고 사팡콰이역은 25분 걸리는데, 요즘이 건기라서 그냥 뭐 꾸역꾸역 걸으면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숙소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아파트형 호텔이에요. 아파트형 호텔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머무르기 좋은 그런 숙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창문이 되게 넓잖아요. 여기가 맞아. 일반적인 호텔은 좀 작은데 창문이 넓어서 그나마 좀 개방감이 있고, 약간 집 같은 느낌은 들어요. 집 같은 느낌은. 여기가 가격이 싸거든요. 저희는 20박에 100만원 나왔어요, 딱. 그런데 저희가 있던 시기는 방콕에서 숙박비가 1년 중에 제일 비싼 시즌, 크리스마스랑 신정이 있을 때가 제일 비싼데, 우리는 그때 있어가지고 비쌌던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1월달이랑 2월달에는 45,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루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역세권은 아니지만 운동삼아 걸으면 운동삼아 걸으면 지하철역까지도 갈 수 있고, 그 옆에 빅치도 있고, 나름 뭐 유흥가랑 상권도 있고, 아리역 카페거리도 운동삼아 걸으면 무부비 이용하세요. 운동삼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다른 장점은 여기가 아리역 근처라고 했잖아요. 이쪽 주택가가 제가 몰랐는데 여기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멀쩡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왜 요즘에 아리 이쪽 지역이 방콕의 성수동이다 이런지를 알 것 같아요. 여기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부잣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집이 엄청. 요 라인에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야. 여기 보이는 저 집도 안에 수영장이. 여기 안에 수영장 있고 막 이러잖아. 여기도 부잣집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살면서 느꼈던 거. 일단 저희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직장 생활을 서로 오래 했기 때문에 단기 여행을 자주 온 거였어요. 저희 딴에 길게 와봤다고 해봐야 뭐 열흘 정도. 근데 저희도 장기 여행은 처음이거든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숙소를 잡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 여행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들,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있으실 분들은 요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 한번 여기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나 한번 요거 한번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잔소리 좀 해야겠어, 여기. 일단은 이 TV가 옛날 TV라서, 요즘은 이제 TV에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게 안 되면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HDMI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봐도 해상도가 너무 깨지더라고. 그래서 이 TV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가 좀 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같이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얘는 먹통이지. 그리고 여기 이거 쇼파가 아닌 쇼파인 척 하는 애가 있으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TV가 있는지 없는지, 그 TV가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되는 애인지, 최소한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난 처음에는 얘가 있어서 좋았어. 아, 그치. 일단 식탁이. 그래도 여기 식탁이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밥 먹을 때도 일단은 너무 좁고,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도시락 이렇게 놓고 노트북도 접어가지고 접어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트북 가지고 이것저것 하실 만한 게 많을 거야.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식탁은 이 티테이블 개념이라서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저희 유튜브 공장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일주일에 유튜브 3개씩 만들어서 끼고 막 올리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한국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여기는 목이 아파. 식탁이 낮으니까. 그래서 장기 체류 하시는 분들은 꼭 정상적인 식탁이 있는 곳, 2인용 식탁이더라도 괜찮아요. 정상적인 식탁이 있는 곳, 아니면 뭐 책상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곳을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 이거. 조리 시설이 없. 얘도 처음에는 되게 고마웠잖아, 우리가. 그럼. 뭐 이거라도 이렇게 있고 싱크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돌려먹으면 되겠다 막 이랬는데, 태국 오기 전에 그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는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야, 우리 뭐 웬만하면 다 그냥, 여기는 이제 외식 싸니까 다 그냥 포장해서 그냥 먹자. 뭐 여기서 뭐 한식을 해먹고 있냐 이랬거든요. 근데 있어 보니까 땡기더라고요, 땡기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식을 먹고 싶으면 코리안 바베큐 뷔페에 가서 고기도 먹고 반찬도 먹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점점 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100바트짜리 지폐가 10,000원짜리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구독자님 댓글을 보고 그래, 그러네. 뭐야. 코리안 바베큐 뷔페가 보통 한 250바트, 300바트? 300바트 막 이러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있는데 거기 가면 당연히 맥주도 먹고 맛있으니까 소주도 먹겠죠. 그러면 한식을 외식으로 해버리면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집에서 해먹자. 왜냐면 여기 이제 뭐 삼겹살이랑 이런 것도 싸고 야채도 싸고 이러니까, 닭도 싸고 이러니까 뭐 고기도 꺼먹고 닭볶음탕도 해먹자. 지금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숙소에 가면 한식을 집에서 해 먹으면서 술도 막 먹을 건데, 결론은 장기 체류를 하시면 한식을 해 먹던 뭐를 해 먹던 요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천지차이다.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뭐 심심할 때 하다못해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은데, 저희가 한식 땡기면 신라면 먹었는데 여기는 또 로컬 동네래 가지고 신라면이 없어. 그래서 뽀글이 먹었어요, 연두님 저번에. 카오사에서 술 먹고 뻗은 날에 해장한다고 세븐 가서 신라면 사가지고 거기서 물 받아서 뽀글이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 커피포트 얘 있는데 얘는 좀 찜찜하잖아. 이거 대부분 잘 안 쓰신다고. 우리도 안 썼고. 그래서 결론은 조리시설이 간단하게라도 있는 데가 좋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있지. 여기는 호텔이니까 당연한 건데 세탁기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손빨래를 계속 했잖아. 근데 이것도 약간 이런 거야. 장기 체류를 하는데 계속 런더리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꽤 비싸지, 생각보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러 나갔다가 기다리고 뭐 하는 것도 좀 귀찮고. 근데 그러니까 집에 조그마한 세탁기라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좀 편하고, 세탁기가 있고 없고도 되게 삶의 질을 많이 다르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은요, 여기가 지하철역이랑 애매하게 멀잖아. 많이 먼 거 아니고? 아니야, 이 정도는 애매하게 먼 거지.
방콕은 서울이 아니야. 아, 이 정도면 납장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거야. 거의 30분 걸리는데? 아, 25분이라고. 전철역까지 25분이고 빅시까지 20분이거든요? 빅시까지 한 22분? 근데 이게 주변에 마트가 없으니까 장기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하루 정도는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요일 날에는 쉬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마트를 가려고 하면 뭐니? 야, 이거 걸어가기도 빡세고 그거 사갖고. 사갖고 오기도 귀찮고 또 교통비를 쓰자니 또 그게. 그러자니 이것도 뭐 하는 건가 싶고 또 배달로 뭐 시켜 먹자니 그건 또 약간 뭔가 아쉽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나 슈퍼 같은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편의점으로는 해결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그리고 태국 음식도 뭐 한두 번 뭐 계속 먹는 한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마트에 가서 그래도 좀 과일도 좀 사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면 좋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마트가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단점이 너무 많은데 계속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단점만 많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런 거를. 그리고 그 편의 시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소 안에 있는 방콕은 콘도 안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크게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콘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안에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뭐 사무실처럼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공원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해서 숙소를 정할 때 공원 근처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로 없어. 그치. 방콕에 공원이 별로 없고 공원 옆에 숙소는 또 비싸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 저는 태국을 자주 와서 내가 더워도 상관없는데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타요 살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단기로 왔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몰랐어. 상관도 없고 몰랐어. 어차피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계속 살면은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피부도 너무 타고 뭐도 막 올라오고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피부가 탄다라기보다도 상하니까 그치? 상하는 게 더 문제인 거지. 노화가 더 빨리 오잖아요. 맞아. 그럼 안 된다고요. 기미도 생기고. 저는 요즘에 집에서 일할 때도 선크림 바르고 있거든요. 발라야 돼요. 왜냐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꽤 그것도 장난이 아니라서. 암막 커튼이 아닌 이상은 집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피부가 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것도 뷰는 좋은데 사실 우리 이렇게 많이 안 켜놓고 있었잖아. 해가 너무 들어와서. 그래서 결론은 햇빛을 피해야 돼요, 최대한. 결국에 지금 반태국인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아침이랑 오후 늦게만 왔다 갔다 하지 대낮에는 웬만하면 안 다니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영상 보셨다시피 헬스장도 되게 작고 수영장도 작고 또 수영장은 사실 이용하기가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햇빛을 피해서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많이 가긴 했지만 카페를 가도 좀 해가 없는 시간에 가고 싶은데 막 대낮에 막 걸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큰 콘도이고 안에 이런 업무 공간이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안에 있는 편의시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라서 진짜. 제 생각에는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추울 때 잘 안 나가잖아요. 집 안에서 다 해결하고 아니면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가서 해결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우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나가는 게 맞아. 계속 다니면 세월을 정통을 맞기 때문에 태국 1년 살기 하고 왔는데 뭐야 저 사람들 왜 회사 다닐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슬픈 얘기다. 그래서 정말 태국 사람들이 왜 다 가리고 다니는지를 알겠더라고. 우산도 쓰고 다 가리고. 난 요새 정말 스카프가 하고 싶었다니까. 목에 주름이 들고 자꾸 뭐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야이상에서 사. 그래야겠어. 그래도 이 정든 숙소 이제 떠난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 2개. 저희가 이 숙소에 왔던 이유 벌레랑 온수기. 맞아. 꼭 확인하세요. 꼭. 그것만 해결이 돼도 그냥 좋았어. 여기 왔을 때. 그 전에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사실 바퀴들한테 고마워. 바퀴 그만큼 안 나왔잖아? 우리 지금까지 찬물 샤워야. 꼭 에어비앤비 보실 때 온수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없는데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는 집도
여기 호텔 예약할 때 같이 예약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달치를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집에 온수기가 없네? 큰일 났다. 그래서 두 번째 집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옵션이 온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 얘가.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응,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몰랐지. 근데 옵션이 없다고 나와 있는 거야. 두 번째 집도. 그러니까 대답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다 90만원짜리에서 구했더니, 한 달에, 이씨. 그래서, 그날이 하필이면 운이 좋게 또, 무료 환불 마지막 날이라서, 무료 환불을 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우수수수 나왔고, 거기서 도망쳐서 이렇게 된 거지. 바퀴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멀쩡히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 거기 있었어도 문제였어, 진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여기, 아파트형 호텔 생활 마무리하고 갑니다. 맞아. 이 파란 박스 이제 보내줘야 돼. 어거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짐이 많은데 어거지로 그냥. 사람의 팔은 2개니까 그럼. 짐을 바리바리 다 들 수 있지. 여기는 저희가 새로 이사한 콘도고요. 아리역 변두리에서 썼던 내역을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산한 내역이 여기 이렇게 들어갈 텐데 22일 동안 총 비용은 25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는 덜 나와서 그치.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꽤 많이 놀았는데 그래도 놀 때 말고 다른 때는 돈을 많이 안 써가지고 거의 안 썼지. 생각보다 좀 덜 나왔고 숙박비가 좀 많이 나와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에어비앤비에서 아고다로 넘어가면서 일반 호텔을 잡아서 이제 좀 많이 뛰게 된 거고 식비랑 유흥비가 있거든요. 식비는 저희가 식당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도 다 식비로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뭐 세븐일레븐에서 밥 먹은 거 아니면 뭐 노점에서 도시락 사 먹은 거 빅시에서 장 본 거 이런 거 다 식비로 넣었고 그다음에 유흥비는 순수하게 저희가 그냥 술만 먹으러 가는데 뭐 2차로 갔다던가 뭐 카오산에서 술 먹고 논다던가 그런 거 그건 저희가 유흥비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흥비가 26만 원이 나왔는데 뭐 한 달로 따지면은 한 30 몇만 원 되는 거거든. 이거를 이렇게 다들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국에 계시면 어떤 분들은 뭐 문화생활로 뭐를 하실 거고 마사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고 골프를 치는 분들이 있고 이런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유흥 카테고리 따로 놔서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취미예요. 취미 노는 게. 식비가 한 78만 원 나왔는데 한 달로 환산을 하면 이게 한 90만 원 또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그럭저럭 뭐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저희가 BTS 충전한 거, 뭐 택시 탄 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생필품은 뭐 짜잘하게 그냥 뭐 약국 간 거, 뭐 산 거, 뭐 이런 것들. 잡비는 저희가 짜잘한 업무를 봐야 되는 게 있어서 뭐 대사관도 갔다 오고 뭐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랑 뭐 다른 것들 막 포함이 돼서 잡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잡비가 고정비 14만 원에는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비용 다 저희 둘이 쓴 거예요. 저희 둘이 다 하는 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월세 빼고. 고정비 14만 원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희 여행자 보험이고요. 여행자 보험이 둘이 합쳐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태국에서 쓰는 5G 무제한 통신 이게 25,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정지시키고 문자 소신까지 되는 걸로 한 게 12,000원 둘이 합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저희가 여기 태국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넣습니다. 뭐 다행히도 태국에서 결제하면 좀 싸가지고 거기서 조금 세이브가 됐고요. 생각보다 한국 통신 비용이 둘이 합쳐서 12,000원이 나가니까 태국은 5G를 무제한으로 하는데 둘이 합쳐서 24,000원이고 한국 거는 번호만 살려두는데 12,000원. 약간 좀 배가 아픈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한국의 삶을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했다고 쳤을 때 월세는 아마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오나 이럴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비도 그대로일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식비랑 뭐 유흥비
그다음에 다른 기타적인 것들이 막 더 늘어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달 살기 풀로 다 채워도 한 3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생각이 1년에 한 3천만 원대로 예상을 했어요. 그냥 뭐 맨 처음에 타이틀 잡아놓은 거는 3천만 원인데 그거는 사실 좀 너무 깜빡할 것 같고 또 적당히 즐기면서 3천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 달에는 지금 새로 숙소로 와가지고 여기서 거의 한 30일 있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가계부에 대해서는 또 한 달 뒤에 다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도 이렇게 외국 생활을 준비를 하면서 막 궁금하잖아. 얼마 들지 막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자료가 생각보다 물론 있기는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여기에서 드는 비용을 다 집어넣어서 장부를 다 만들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태국에서 한 달 동안 살 때 얼마가 든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만 있으면 그냥 뭐 그럭저럭 살 수 있겠구나. 조금 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들고 한국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또 나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3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뭔가 저희의 미래를 위한 뭐 이런 것들, 뭐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돈도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순수하게 태국 생활에 대한 비용을 한 달씩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또 영상 찍으러 가야 돼요. 주말이니까 또 영상 찍으러 가야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